그게 제일 문제라고 사실은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때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KM키즈 현세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 어린이 음료수 편이에요. 필연적으로 당뇨 섭취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당뇨 섭취가 전혀 줄고 있지 않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3분의 1은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음료수와 사탕류. 음료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액상타입이기 때문에 더욱더 흡수가 빠르고 혈당 상승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급속하게 상승한 혈당을 따라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되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는 것이 췌장에 굉장히 무리가 됩니다. 우리 몸의 이런 기관들, 장기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아껴서 써야 되는 소모품인데,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췌장이 쉴 틈이 없어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잘 먹고 나서 좀 있다가 스무디를 먹으면 이제 췌장은 인슐린 실컷 분비해놓고 조금 쉬려고 하는데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타르트 하나 먹으면 췌장이 또 콜받고 나와야 되는 거고, 밤에 치킨 시켜 먹으면 또 야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췌장 입장에서는 과로를 하다가 이런 날들이 많이 누적되었을 때 결국은 스트라이크를 선언하게 되는 건데,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전에 지금 한 40대 이상인 분들이 유년기를 보냈을 때보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어린 나이에 당뇨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 더 경계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2021년 질병관리본부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5년간의 전체 인구의 당뇨 유병률이 24% 증가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는 가장 오래 산 7, 80대가 그 중에 좀 더 많이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대가 무려 47%로 당뇨 발병이 훨씬 더 크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고 대단히 좀 놀라운 일입니다. 당뇨에 노출된 나이가 얼마나 어리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먹었고, 빈도죠. 그리고 총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당뇨가 누적되었느냐. 20대가 태어났을 때는 지금 이제 저처럼 40대 중후반인 사람이 어린 나이였을 때에 비해서 벌써 이미 서울에는 스타벅스 같은 카페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겨났고, 무엇보다도 편의점이 정말 많이 생겼었어요. 그 여러 가지 가공식품, 디저트 문화가 그때부터 굉장히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아기들, 또 유년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지금 40대 이상이 겪었던 유년기와 식품 문화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20대에 당뇨가 늘어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된 일이었던 거고, 이 뉴스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것은 20대가 되기까지 한참 시간이 남아있는 지금 어린아이들, 아무 증상이 없고 겉으로서는 멀쩡했을 때, 그러나 지금 20대의 당뇨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중요한 뉴스가 딱 있었을 때 지금 적극적으로 경계해서 어린아이들 당뇨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 제가 진료하다 보면은 4인 가족 중에 얘만 딱 그렇게 건강해지지는 않고요.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줄이고 집안에 아예 안 사두었을 때 실질적인 당뇨 섭취 감소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췌장의 기능 저하로 인한 당뇨병이 첫 번째 위험 요인이라면, 어린 시절 당뇨로 인해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은 간염이에요. 간염. 과거에는 알코올성 지방간염이 주류였다면 현대에는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정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거의 원인은 당뇨가 엄청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트랜스지방도 한몫하죠. 예를 들어 피자를 포함한 모든 패스트푸드, 치킨 이런 것들도 그런데, 저는 어떤 피자 같은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그 자체보다도 식단, 그러니까 패스팅을 브레이크하는 이런 당뇨가 그게 제일 문제라고 사실은 확신하고 있어요. 당뇨만 끊어도 사실 지방간염,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은 굉장히 많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도 지금 문제는 지방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아무 증상 없고 한번 검사해볼까 하다가 그걸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 당뇨가 무서운 게 거의 우리 아이는 먹어도 살 안 쪄 이런 아이들이 성조숙으로 오는 경우도 거의 다 당뇨가 원인인 경우예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실제로 미국에서 한 데이터가 나온 거 보니까 2형 당뇨, 2형 당뇨의 25%는 비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살찌지 않아도, 우리 몸이 아무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도 이 당뇨 섭취가 몸에서는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걸 주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 당뇨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세 번째는 동맥경화예요. 아이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어떤 나쁜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나 최종 당산화물, 이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세포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혈관 내벽에 침착을 하게 돼서 그게 일종의 플라크까지 형성하게 돼서 혈관의 내경이 좁아지는 게 동맥경화잖아요. 근데 완전히 내경이 좁아지는 건 심각한 거고, 이제 뇌졸중이나 심장 같은 경우에 심근경색 위험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까지 단계가 진행하기 전 초기 변화는 패티 스트릭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침착된 작은 줄무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먼저 패스트리 빵처럼 겹겹이 벌써 내벽에 쌓여 있어요. 이게 놀라운 거는 이런 패티 스트릭의 변화를 관찰하는 첫 나이가 또 생후 10년이에요. 근데 아이는 아무 문제 없고 증상 당연히 없죠. 그러나 초음파를 봤을 때 동맥경화의 초기 단계가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당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35세 이상이라고 해도 그 연령에 실제로 경동맥 초음파를 봤을 때 변화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LDL 콜레스테롤이 이미 올라가 있고, 그러나 혈압도 정상이고 증상은 없고, 특히 이제 체중도 정상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해야 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이들도 그런 변화가 일찍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조기에 많이 섭취를 지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는 디저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미국인은 인종학적으로 췌장 크기가 큼지막하고요.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인도 췌장이 얇고 크기가 자체가 작아요. 따라서 우리는 인종학적으로도 췌장 크기를 감안했을 때 미국인처럼 먹으면 안 되는 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또한 어린이들 운동량도, 지금 미국은 원래 운동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죠. 어린이들 특히.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어린이 운동이 사실 없는 나라예요. 왜냐면 선행학습 때문에. 운동을 보통은 주 1, 2회밖에 거의 못하고 5회 정도 한 애는 아주 희소합니다. 이 운동이 걷기나 이런 발레 같은 좀 정적인 거 아니고요. 아주 활발하고 격렬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췌장 크기 작고 활동량 없는데 먹는 건 그 나라에서 들어온 거 그대로 먹고 있으면 상식적으로도 병이 일찍 발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디저트 문화에 이렇게 저항하는 힘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켓컬리 사용합니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렇게 눌렀을 때 첫 화면에 아주 잘 구운 토스트에 크림치즈가 예쁜 모양으로 얹어져 있고, 나른한 오후에 토스트와 함께 홍차 한 잔, 이런 에디터의 사랑스러운 문구를 우리가 보면은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세 페이지 많이 읽어보면 안 되고요. 어떤 디저트 소개하거나 할인되는 그런 팝업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만 좀 인지하고 있고 리마인드가 되기만 해도 사실 구매하는 횟수 자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무균실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절 그냥 근절하는 건 사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2번 살 거, 1번 사고 3번 살 거 1번으로 줄이기만 해도 사실 건강에는 대단히 큰 호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화점도 마찬가지인데, 에스컬레이터부터 우리가 맡게 되는 그 달콤한 냄새는 사람의 기분을 먼저 압도적으로 장악하게 되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예쁘게 진열을 된 그런 베이커리나 디저트를 봤을 때 나한테 일단 2차적인 만족감을 주는데, 보통 디저트 마케팅 할 때 사람 누구나 그 심연에 있는 허영심이 그들이 타겟팅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케팅에 속지 않고 이 시류에 우리가 표류하게 되면은 그냥 원하는 거 먹으라고 하는 거 다 먹게 돼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편함을 좀 대가로 치르고 대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강을 구입을 하는 거죠. 이 음료수도 사실은 아예 안 먹는 게 좋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아까는 무균수율이 아니라고 하더니, 내 돈 안 내고 먹어도요 누가 주는 날이 많아요. 그때는 아이도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음료수,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젤리,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굳이 내 지갑에서 돈을 안 써도요, 누가 주는 거 안 세서 그렇지 세면은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거만 먹었을 때 절대 성조숙도 안 옵니다. 올 수 없고 그걸로 당뇨 오기도 어려워요. 근데 내 돈만 안 쓰면 건강은 해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과일에 있는 과당, 우유에 있는 유당, 분유에도 유당이 있으니까 이런 천연당 외에 첨가당,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가 언제부터 허용이 되냐면요, 24개월부터예요. 근데 돌에서 두 돌 사이에 이미 이제 여기 빨대를 꽂아서 열심히 먹고 있는 아이들 사실 많이 보셨죠? 그때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 이전에 노출된 것과 또 달라요. 탕후루 같은 거, 그런 자극적인 거 먹었을 때 뇌의 식욕 쾌락 중추가 굉장히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그건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쪽이 건드려질수록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과활성화되면서 나중에 내가 통제가 안 되고 그때는 더 끊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래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새하얀 눈밭에 깨끗한데 발자국이 딱 남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이 눈이 계속 내려서 또 희미해질 때쯤 또 한 번 사서 발자국 생기고 또 한 번 생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덮여질 때까지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곳에 새겨진 그 발자국이 더 많은 당을 크레이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세 이전에는요, 요구르트를 포함한 어떤 주스도 절대 안 되고, 또 설탕들은 대부분의 빵은 주실 수 있잖아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한다.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식약처에서 제시하는 1일 권장 당 섭취량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WHO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그게 하루 총 칼로리의 10%를 넘지 마라. 어른의 경우는 이게 칼로리 환산을 하면 하루에 당류가 50g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외한 가공식품으로 먹는 첨가당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하면은 하루에 30g인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10% 너무 과하다, 5에서 6% 줄이자라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되게 강하고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있는데, 아직은 WHO가 미지근해요. 그러나 저는 사실 곧 조만간 미국의 지침부터 바뀔 거라고 사실 거의 예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으며, 전 늘 진료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 몸으로 실험하죠? 내 몸으로 실험할 필요 없잖아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결국 내 선택이 맞았구나라는 에비던스가 수년 내에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6g이 맞다고 생각해요. 5g. 그러면 성인도 29g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18g 정도를 넘지 않는 게 좋다.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그거 한 번 먹으면 콜라랑 바꾸겠고, 지금 청소년이 정말 걱정되는 게 어마어마한 췌장에 중노동이 두 하나 걸렸거든요.